안녕하세요. 더바이크 개건기자 루나이스킨 칸팔루입니다. 자전거 지름신의 끝이라고 불리우는 파워미터. 파워미터를 구매하고 나니 속도계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NF, IF, TSS 등의 단위가 눈에 띄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생소한 단위들이 의미하는 바와 어떻게 자전거 훈련에 이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교화된 파워, NP란 노멀라이즈드 파워의 약자로 사전적 의미로는 전력 소비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묘사를 위해 주행 조건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와트 단위로 측정된 전력 평균을 말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볼까요? 평로라나 트레이너 위에서 훈련을 하게 되면 통제된 환경 안에서 일정한 양의 부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서는 고도, 지형, 바람 등등에 의해 자전거에 걸리는 저항이 변하게 됩니다. NP는 이러한 가변적인 상황에서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나오는 생리적인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여전히 어렵죠.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프린트가 반복되는 인터벌 훈련을 할 때 라이딩이 끝나고 평균 파워 AP는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몸에서 느껴지는 피로함과 힘듦은 훨씬 강한데도 불구하고 인터벌 후 회복하기 위해 서서히 페달링을 불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평균 파워 AP는 쭉쭉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NP는 이것을 안정된 속도로 일정하게 라이딩을 했다면을 가정하고 이때의 노력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200W로 라이딩을 지속했다면 여러분의 AP 평균 파워는 200W입니다. 그리고 NP 또한 200W가 되죠. 반면 20분 동안 100W, 20분 동안 200W, 그리고 마지막 20분 동안 300W를 주행했다면 AP는 여전히 200W가 되지만 NP는 240W가 나오게 됩니다. 강도 개수 IF는 전반적인 체력과 관련하여 라이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훈련의 강도를 나타내줍니다. IF는 NP를 FTP로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IF 값은 0.75에서 1.15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IF 값이 1.15를 넘어서 1.2, 1.3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라이더는 FTP 테스트를 다시 수행해서 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IF는 두 명의 라이더가 NP가 똑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둘이 느낀 훈련의 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라는 라이더가 NP가 210W, 원래 FTP가 280W라면 NP를 FTP로 나눈 값인 IF는 0.75가 됩니다. 한편 B라는 라이더의 NP는 210W이지만 FTP가 300W라면 IF 값은 0.7로 낮아지게 됩니다. A 라이더가 겪은 강도가 B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수치로 볼 수 있죠. 또한 B 라이더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FTP가 300W에서 310W로 상승하게 된다면 같은 NP에서도 IF 값은 낮아지게 되므로 동일한 운동을 진행하더라도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IF 값을 기준으로 리커버리 회복 라이딩의 경우 0.75 미만으로 나오게 되며 지구력 페이스 훈련의 경우 0.75에서 0.85 사이, 템포라이드라고도 불리우는 강도의 라이딩, 유산소 및 무산소 인터벌 훈련, 크리테리엄 경기와 2.5시간 이상의 긴 장거리 라이딩에서는 0.85에서 1.05 사이, TT 경기나 트랙 경기처럼 초고강도 경기에서는 1.15까지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훈련 자극 정도를 의미하는 TSS입니다. 훈련 스트레스 점수라고도 불리우는 TSS는 주행 중에 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는지 수치로 나타내는 인덱스 중 하나입니다. TS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NP, IF 그리고 라이딩 시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의에 따르면 1시간 동안 FTP 강도로 라이딩을 지속하면 쌓이는 포인트는 100입니다. TSS만 잘 계산해도 운동과 휴식의 적절한 조화를 잘 이뤄낼 수 있는데요. TSS가 150 미만의 경우 다음날 회복이 완료되어 바로 훈련에 임할 수 있고 150에서 300인 경우 다음날 피곤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2일째부터는 중간 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300에서 450의 경우 2일 이후에도 피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50 이상의 경우 휴식이 필요한 상태로 며칠이 지나도 피로가 남아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TSS는 추후 체계적인 훈련 스케줄을 위한 CTL과 ATL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을 또 하나의 지수는 변동성 지수 또는 가변성 지수라고 불리우는 VI입니다. VI는 운동 시 정교화된 파워 NP를 평균 파워 AP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인터벌의 강도를 알 수 있는 수치로서 어필이나 스프린트 어택이 많아지는 라이딩에서 높게 나타나는 인덱스 수치 중 하나입니다. 평지에서 지속주 워크아웃을 할 경우 1에 가깝게 나타나며 평지 로드레이스의 경우 1에서 1.06, 크리테리움의 경우 평지는 1.35까지 어필이 포함된 경우 1.5까지 올라가며 어필 스테이지 로드레이스의 경우 1.2에서 1.35 수준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처음엔 이러한 수치들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비싼 돈 주고 파워미터를 샀으면 3초 파워만 보면서 케이던스 센서나 속도 센서처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석 자료를 통해 보다 나은 훈련과 라이딩을 즐기는 것도 자전거를 라이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굿모닝 라이스 란세크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